미국의 EVTOL 통합 파일럿 프로그램, 그러니까 EIPP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게 투자 관점에서 특히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기업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하늘을 나는 자동차 뭐 이런 컨셉트를 넘어서요. 실제 상업 운항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왔다. 이 점에서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EIPP 프로그램,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네, 그 핵심은요. 2025년 6월 행정명령으로 시작된 EIPP가 EVTOL 기술을 그냥 테스트나 연구 단계 이걸 넘어서 실제 도심 하늘길을 여는 상업운항 단계로 공식적으로 진입시키는 첫 번째 국가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과거의 드론 프로그램 이런 거랑은 차원이 좀 달라요. 연방정부가 직접 나서서 상업운항허가의 길을 터주는 일종의 제도적인 고속도로를 놓는 셈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막연했던 상업화 시점이 아주 구체적인 일정으로 딱 보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 매출 발생 시점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제도적 고속도로. 그 표현이 딱 와닿네요. 그러면 이 중요한 프로그램 구체적인 진행 시간표는 어떻게 되고요? 투자자들이 특히 좀 눈여겨봐야 할 지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자료에 따르면 주목해야 할 주요 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2025년 9월 4일 이전까지요. FAA, 그러니까 미 연방항공청이죠. 여기서 주지방 등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제안 요청, RFP를 공식 발표합니다. 이때 아마 기업들이 누구랑 손잡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지 그 윤곽이 좀 드러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초기 시장 판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단추가 되겠죠. 아, 컨소시엄 구성이 그때 나오는군요. 네, 그렇죠. 다음으로는 2025년 12월 3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 제안 요건에 민간 파트너의 EVTOL 기체 개발, 제조, 그리고 실제 운영 경험, 이게 딱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운영 경험까지요? 네, 단순히 기술력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 기체를 굴려본 경험, 특히 군 납품이라든지 이런 실증 데이터를 가진 기업이 평가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군요. 경험이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3일 이전에는 FAE가 최소 5개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최종 선정합니다. 이때 이제 누가 초기 시장의 승기를 잡게 될지 명확해지겠죠. 마지막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는 90일 이내, 그러니까 2026년 중반까지는 반드시 실제 운항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정말로 미국 도시 하늘에 상업용 EVTOL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와, 일정을 들어보니까 정말 속도감 있게 착착 진행되는 느낌인데요. 그런데 자료들이 유독 조비 에비에이션을 좀 주목하는 분위기잖아요. 물론 선두주자이긴 한데 경쟁사들도 빠르게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소스들이 조비가 가진 결정적인 한 방은 뭐라고 분석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경쟁사들의 약진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조비가 가진 몇 가지 결정적인 우위 요소, 이걸 소스들은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는 역시 그 미 공군과의 협력 경험입니다. 이게 단순히 기체 몇 대 납품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 애질리티 프라임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군의 까다로운 운용 환경 속에서 기체의 성능, 안정성, 신뢰성 이걸 이미 검증받았다는 점. 이건 단순 시뮬레이션이나 테스트 비행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실전 데이터 확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아, 실전 데이터? 네. 둘째는 FA의 파트 135 인증, 그러니까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이미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승격을 태우고 돈을 받으면서 운항할 수 있는 공식 자격인데 이게 있다는 건 EPIP 프로젝트에 선정만 되면 바로 즉시 상업 비행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된 사업자라는 의미죠. 아, 바로 시작할 수 있다. 네.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실제는 또 나사나 미 공군 같은 정부기관과의 오랜 협력 경험인데요. 이게 EPIP 같은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죠. 마지막으로 백악관 문서에서도 강조된 미국 기반 제조사 요건에도 완벽하게 부합하고요. 결국 조비는 단순히 기체를 잘 만드는 걸 넘어서서 상업 운항 시작 전에 필요한 복잡한 규제라던가 실정의 허들을 경쟁사보다 몇 발 앞서서 넘었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셈이죠. 와,
들어보니까 실증 경험에 FAA 인증, 정부 프로젝트 수행 능력, 거기다 미국 내 생산 기반까지 확실히 여러 관문에서 앞서 있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EPIP 일정하고 조비의 이런 우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투자 전략에 반영해야 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각 단계들, RFP 발행 시점, 제안서 제출 마감, 프로젝트 선정 발표, 그리고 실제 운영 개시 시점, 이 모든 시점들이 다 잠재적인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이전으로 예정된 최종 프로젝트 선정 발표, 이게 중요할 텐데요. 어떤 기업이 미국 UAM 초기 시장을 주도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 될 겁니다. 자료들은 조비가 이 5개 이상의 프로젝트 중에 최소 하나 이상에는 선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발표가 중요한 주가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모든 장밋빛 전망에는 가시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당연히 리스크 요인들도 있을 텐데 자료들에서 특히 좀 우려하거나 지적하는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뭘까요? 맞습니다. 몇 가지 리스크 요인도 명확히 인지해야 하는데요. 정권 교체라든가 아니면 예산 삭감 같은 예측 불가능한 정책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안전 관련 사고라도 발생하면 프로그램 전체가 지연되거나 심지어 중단될 수도 있는 그런 기술적 리스크도 항상 존재합니다. 또 아처나 베타 같은 경쟁사들이 아주 강력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선정될 가능성,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경쟁 리스크도 있고요. 초기 상하분할 규모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단기 수익성에 대한 의무는 계속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요. 아, 수익성 문제도 있군요. 네. 하지만 소스들은 조비가 이미 군납품 실증을 통해서 안전성 신뢰도를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치명적인 기술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요. 이 ISCPP는 미국 EVTO의 상용화 경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고, 조비 에비에이션은 그동안 쌓아온 실증 경험과 인증을 바탕으로 이 기회를 잡을 가장 유력한 선두주자다. 이런 분석이군요. 막연했던 미래 교통의 모습이 정말 눈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EIPP는 단순한 시범 사업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향후 미국 UAM 시장의 표준이나 주도권을 결정할 중요한 레이스의 시작점, 이렇게 봐야 합니다. 만약 조비가 미국 최초 상업 EVTOL 운항이라는 타이틀을 실제로 거머쥐게 된다면 이건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아주 강력한 브랜드 리더십을 구축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 운행 데이터를 선점함으로써 이후 기술 개발이나 추가 인증 과정에서도 경쟁사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겁니다. 여러모로 푼 이점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첫 번째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일까? 아니면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공존하면서 시장을 함께 키워나가게 될까? 그리고 초기 승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과연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저희는 다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